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제일 좋은 말이죠.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5월 마지막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월요병이 있지만 정봉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월요병이 한 방에 날아간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장관대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한 2, 3주 됐는데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지. 확실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정봉주의 정치쇼 103.5 메가헤르츠 러브 FM. 잠시 후 우리들의 합법적으로 돈 되는 소중한 친구들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우린 당신과 달려요 Love FM. 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UFC 월요일이 가장 핫한 시간이죠. 그런데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요. 다른 방송에서 우리 거 막 베끼기 시작했어. 기분 나빠. 그래도 베낀다는 건 좋은 거니까 베꼈죠. 포맷. 포맷. 네, 다른 방송이라 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쫄지 마세요. 예? 포맷을 등록해야 등록해야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그래요? 네. 뭐 중국이었어, 한국이지. 자, 여의도 UFC 극한 토론입니다. 싸우다가 끝은 훈훈해지는. 끝은 다 동의하는. 동의하실 거죠? 정인규 의원님. 결론이 바람직하면 동의해야죠. 오늘 뭔가 좀 비장하신데.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기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과거한 예. 말씀. 원내 수석 대변인이에요? 예. 언제 되셨어요? 작년 오래되셨죠. 12월이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최근에 된 줄 알았어요. 자, 이정미 정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리 소개되는데 오늘 처음 나오니까 초짜. 신빙.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비주얼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비주얼 깡패. 저도 그 자리에 한참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마자 커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통과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진행 과정을 신문을 보고라도 잘 몰라. 국회의원, 뭐죠? 총리, 인사청문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정론기입니다. 과정. 예, 오늘까지 관련 법에 따르면은 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 오늘 의장이 상정해서 표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이내요? 본회의 상정은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이후에 글쎄요, 제가 그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상정일 순조로 기준은 왔다면, 없습니다. 네. 예. 순조로 왔다면 오늘 본회의에 아무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아하. 있는 건데 아무튼 순조로 왔다면? 네. 예. 근데 지금 이런 중요한 문제를 여야 합의 없이 아하. 의장이나 여당의 단독으로 이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또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예. 국민적인 동의를 못 받겠죠. 못 그런 받겠다. 부담이 커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명길 의원님, 오늘 아침에 의총하시고 오셨죠? 네, 지금 진행 중에 왔습니다. 진행 중에 아직 결론이 안 났나요, 그럼? 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분위기 어때요, 좀?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안타깝다.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가부 분위기로 소개를 하시면. 가부요? 그런 거는 공개하기가 좀 유도심.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요? 예. 대체로 그래도 물론 솔직하게 말하면은 예. 그냥 해줘 버리자라고 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는 건 있고.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제시한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5개 그리고 원칙. 아니 5개 원칙은 물론이군요. 이게 이제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예. 스스로 결국은 자승자박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손발을 묶었으니까 문제가 예. 되면은 스스로 자기가 풀어야지 푸는 건 당신들이 좀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봐주고 싶으니까 좋아. 그런데 뭘 봐달라는 거냐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뭘 봐달라는 건지 이번에는 좀 예외로 해달라는 건데 이건 이낙연만 예외로 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도 뭐 악질적 위장전입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는 것인지 이번 사례에 한정한다는 건지 그러면 이번에 위장전입 부분은 어떤 이유로 그냥 넘어가 줘야 되는 건지 얘기를 하면은 그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서야 이제 그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거지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번에는 좀 넘어가자. 저 인수위도 없었고 또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거 인정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냐. 국민들이 우리 많이 지지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러느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넘어가려고 해도 뭘 봐달라는 건지를 명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어요 실제.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의원님. 뭘 봐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예. 같은 말을 해도 어다르고 아다른데 대통령이 야당한테 뭘 봐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선거운동 할 때 캠페인 할 때와 집권해서 이렇게 이른바 이 통치라 그러죠. 해보니 뭐가 좀 사정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했잖아요. 이게 딴 문제도 아니고 문재인 후보가 스스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못 지킨 거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는 거라 그러면 저는 익스큐즈, 그러니까 뭐 받아들여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객관적인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그걸 어겼다 그러면 인사권자가 잘못하더라도 용서를 못 해주는 거지만 예. 본인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못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야당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야당도 과거에 여당일 때 인사청문 해보면 야당이 과하게 한다는 문제제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또 저희는 저희대로 야당일 때 사실 엄격하게 했던 것도 맞는 얘기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역지사지 해보면 지금 야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 말씀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발목 잡는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이 만큼 또 임명권자가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만큼 아니 무슨 저는 예. 이 문제는 풀어주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아니 풀어주고 싶은데 그런데 뭘 풀어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잖아요. 아니 혹시 아세요? 인사청문회에서 간단하죠.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라고 의견 내시면 되잖아요. 보고서 채택할 때. 어허. 그래서 표결 붙이면 되잖아요. 표결 붙여서 전체 300명 의원이 모여가지고 표결했는데 부결되면 그걸로 끝이 안 아니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그걸 거는 뭐 이렇게 3일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만 예.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뭐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 안 할 경우에는 뭐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3일이라는 걸 꼭 지켜야 되는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뒤에 조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우리 예. 당 의원님들도. 그러면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한정해서 그냥 넘어가자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 문제가 된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까지 같이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건지 이낙연 후보자에 한정한다면은 이분은 어떤 면에서 이게 예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국민들도 납득할 텐데 왜 그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고백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임종석 실장이 한 얘기 중에요. 굉장히 설명드리는 게 도리다 하고 이제 낮은 자세로 말을 한 것처럼 보여져요. 예. 그런데 사실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요.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또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모두 다르다. 정말 멋있는 말을 좀 해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요즘 헌법재판소 소장님도 이정미 재판관 판결문 쓸 때도 아주 쉬운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피부에 와닿게. 요즘 법원 판결문도 쉽게 쓰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 예. 인사를 진행한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이거는 조금 자신이 높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의식 알겠습니다. 위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인사청문회 총리는 좀 무척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월요일 아침 힘이 되는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의원님들 격려 문자, 비판 문자 궁금한 거 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나는 줄 알고 이정미 지금. 의원님 시간 많아요. 원래 이제 중간에 광고 나기 직전에 시작했다. 항상 중간에 끊기죠. 그래서 미리 했어요 오늘은. 자, 정의당 입장은 지금 청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진 않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항상 그 장벽에 가로막혀서 정의당의 인사청문 과정을 만들지 못한 거는 너무 아쉽고. 6명의 독수리 경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분명히 이낙연 총리는 하자는 있다. 예. 인사 5원칙에 비추어서. 그런데 이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을 과연 낙마시켜야 할 인사냐. 아하. 그렇게까지는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뭐 정의당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 안에서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액션이 노력. 있다면 그런 것이 더 있어도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가 막 제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러게 인사 기준이 너무 셌어. 응?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향 평준화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냐. 이런 걸 전 제일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낙마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인사 규준을 만든 것을 네. 깨지는 말자. 네네. 그래서 뭐 마치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나는 분들 아니에요? 그게 사람 일이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저도 그래서 예. 과거 10여 년 동안에 지난 뭘 하고 인생을 지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예.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적십자회비는 제대로 냈나 세금 혹시 안 낸 거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예. 이 엄격한 기준이 정치인들 스스로가 언제 어디든 내가 발가벗겨진다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생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던 예. 과정이기 좀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이번에 낙마할 정도의까지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런데 또 이걸 이유로 인사원칙 기준을 후퇴시키자라든가 후퇴시키거나 이렇게 깨진 해서는 안 말자.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정인규 의원님. 네, 뭐 이낙연 후보의 그 해당 사유가 낙마할 정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예. 부분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더 큰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죠. 국민들한테 앞으로 나 이렇게 대통령 뽑아주시면 인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스스로 뭐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설명하셔야지. 좀 쉽게 얘기하면 폼나는 거는 직접 이거 발표할 때 본인 당신께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거 내지는 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드러났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해명을 하셔야 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야당 입장을 발목 잡는다고 하실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지금 이미 다른 두 분도 또 문제가 돼 있지만 앞으로 쭉 인사청문회가 계속 될 텐데 예. 만약에 또 이런 분들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낙연 총리는 통과시켜주고 우리는 또 통과 안 시켜주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하고 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새로 만들자 이러는데 이거는 격이 안 맞는. 왜냐 격이 왜 격이라고 하냐면 헌법과 법률에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예. 그 인사권자가 제시했던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어떻게 앞으로 좀 바꾸겠다든가 이런 국민들한테 이게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야 간에 청문회를 뭐 좀 개선해 보자라든가 구체적 기준은 이렇게 한번 앞으로 해보자라든가 이런 게 얘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대통령은 그냥 다시 또 구름 위의 세계로 들어가시고 그 밑에 비서실장, 여당의 원내대표, 무슨 뭐 위원장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고 좀 그렇다. 예, 일철 의원님. 예. 제가 그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예. 청문 이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쟁점이었고 뭐가 이견이 있었는지는 민감한 제가 충분히 사안이군요. 알고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러저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나서는 대체로 이 정도는 무난하다는 거는 다 동의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정당으로 지도부로 넘어가니까 이게 쟁점화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인사청문회 차원이 아니라 정치청문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 양해를 구하는 노력은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사권자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인사권이라는 것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해 준 거잖아요. 그 주권자인 국민이 이 인사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 없다라고 봅니까 문제 있다라고 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게 67.1%예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부적합하다는 게 15.9%입니다. 인사권을 위임한 주권자가 이런 정도로 양해를 해주고 있으면 정당이라는 게 여론을 먹고 살고 민심에 기반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걸 양해를 못 해줍니까?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이것도 리얼미터 조사입니다만 대체로 찬성한다는 게 72%입니다. 반대한다는 게 15%예요. 그럼 이 정도 여론의 지형이면 대체로 국민들이 다 이미 이 판정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왜 이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 안 한다고 얘기합니까? 국민들은 납득하고 있는데. 혹시 그럼 받아줘야죠. 혹시 근데 네. 그 조사 중에 그 아무런 뭐 구체적인 해명이 없이도 그냥 그 넘길 수 있는 거냐라고 그런 조사를 혹시 해봤나요? 아니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 해주는 게 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그러면 그건 아닐 국민의당 거예요. 의총 분위기도 안타깝다라고 예, 하는 그럼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예. 해결을 하기 어렵게 자꾸 야당이 끌고 동의를 가느냐.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 예. 명분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 구체적이라는 건 예.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까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적절치 않다. 아니 이제 제 원내대표들도 큰-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대통령께서 아무튼 본인 제시한 원칙에 대해서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해명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인사를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밝혀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 뭐 미흡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청문위원들이 책임지고 청문을 했잖아요. 절차를 거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부적합하다 그러면 청문 보고서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명매 국회의원이 있는 본회의장 가서 개별 투표하면 되잖아요. 소신권 투표했는데 부결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막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부적격 국회의원이 의견 말씀 그런 들어보세요. 식으로. 말씀 예. 들어보세요. 예.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인사 문제를 왜 당론으로 정합니까? 우리 청문위원들도 표기를 못했어요. 당이 맡고 있어. 지도부가 맡고 있으니까. 13명의 청문위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왜 뺏어갑니까? 그리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표결로 결정할 수 있는 걸 왜 뺏어갑니까? 무슨 권한으로 잡고 있냐고요.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고 예. 아니 투 트랙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건 당론으로 이거대로 정하지 가고. 않았고 예. 아직 의총 안 하셨죠? 그러면 오늘 예. 오후에 하는데 그다음에 19대 국회에 이런 인사 문제와 관련된 거 말고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찬반 토론하고 예. 표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여당일 때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좀 바뀌었어. 아니 그럴수록 지금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그때 당시 야당이 다 잘못했다는 그때 게 억울했으면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죠. 자, 모든 거를 딱 무조건 표결로만 하자라고 한다면 그것도 적절치 않은 거겠죠. 알겠습니다. 물 좀 뿌리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2106님 캐나다로 시집가서 한동안 한국 라디오 못 듣다가 이번에 친정집 와서 고릴라 듣고 있어요. 의원님들 몇 명을 몰라서 정당 이미지만 보게 됐는데 오늘 오신 의원님들 반갑네요. 청와대가 주말 내내 야당 설득에 물밑 작업하고 있다는 뉴스가 좀 짜르면서 새롭더군요. 예전에 청문회 하면 막 싸우던 장면만 본 것 같은데 말이죠. 자, 5794님 청문회만 하면 나오는 내로남불 이거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이런 분위기가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걸까요? 자 무척 민감한 문제입니다. 월요일 오전서부터. 그런데 총리 인사청문회 이건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 당 의원님들 말씀 듣고 있는 중입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궁금한 점 격려할 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 말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제가 어제 이제 그 오원식 그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요. 예. 윤우덕 수석부 대표가 야당 청문위원들도 해주고 싶어 하는데 조금 전에 이철희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고 싶어 하는데 지도부가 잡고 막는다. 있어서 못하고 아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도부가 좀
각성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희 당 청문위원님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실제 어떤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면서 상당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지금 이철희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검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검증하세요. 예. 네. 자, 그런데 0630님 이분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와, 오늘은 여의도 UFC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요. 의원님들 한 번만 웃어주세요. 자, 내용으로 싸우고요.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하면서 이정미 의원님 대표 미소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 저거 보시고요. 좀 자유롭잖아요. 이게 보입니까? 이철희 예, 의원님이 보이는 라디오예요. 그래요? 아침에 제가 만났었는데 예. 아침에는 굉장히 부드러우셨다가 예. 오늘 아니 아침 한 시간 출연자분들이랑 달라요. 아, 지금. 그래요? 분위기가. 느끼시잖아요. 아침 네. 뭐 어디 가서 출연했어요? 중국 가서 출연했어요? 저는 재밌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야당이 문제적인 전 존중한다니까요. 예. 그에 대해서 그 원천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은 다르게 좀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설득하려고 그러고 대화하려고 예. 하잖아요. 그럼 그 점에 지금 입각해서 두 뭔가 분은- 진행하면 두 분은 좀 되잖아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국민의당, 오히려 자유한국당 다- 예. 야당을 자극하는 면이 있고 야당의 자극했죠. 선택의 폭을 좁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철희 의원님이? 이 정부. 아, 이 정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철희 의원님이라는 줄 알고 네. 자, 일단 보시죠. 자, 아니 협치 여기서 여길 공개하세요, 이철희 의원님을. 그게 좋아. 또 뭐 자 이런 거예요. 다 받아들일게요. 자,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협치 얘기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의 모든 것,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 여의도 UFC 2부 들어가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뜨끈뜨끈합니다. 따끈따끈해요. 정영기 의원님. 네. 아까 무슨 말씀하시다 막혔죠? 협치. 예. 이 정부가 이제 협치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서로 상대방 간에 웃으면서 상대가 때리면은요 더 아프고 더 황당합니다. 말로는 협치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임종석 실장이고 우원식 원내대표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지금 이 국민 여론 지지나 기대감이 높으니까 예. 무조건 협조해 주지 따라오지 이 도와줘야지 이런 식이거든요. 왜 자꾸 문제 제기하느냐.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 제기하는 야당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조정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고 이게 정치고 협치지. 예. 그냥 협조해라라고 하는 게 협치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저희가 당했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에 또 올라올 분들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과거하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국정에 예. 인사와 관련해서 연속성,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예. 또 한 가지만 예. 짧게. 자, 이런 겁니다. 선과 이제 법률적인 정의도 독점하고 도덕적인 선까지 다 독점하고 깨끗하고 착한 이런 거에 화신인 것처럼 선거 때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청산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청문회 대상 올린 거 보니까 아니잖아요. 네. 아니라 이거 그러면 그런 부분들 인정하고 앞으로도 상대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예. 이런 모습을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7230님, 이정미 의원님의 낭낭한 목소리 오늘은 많이 들을 수가 없네요. 여기도 문턱이 높은 건가요? 하실 말씀이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두 분이나 나오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드리는 같습니다. 거예요? 네. 곤란해서 그런 건 아니시고요. 아유, 제가 곤란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김슬기님 서로 힘모아서 빨리 나라 좀 안정시켜 주세요. 이게 뭡니까? 밖에서 난리인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참 슬프네요. 1198님 여기 나오신 의원님들 다 좋아하는데요. 앞장서서 제대로 협치를 하셔서 청문회 개선 방안 같은 것 좀 화끈하게 잡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자, 절차상의 문제를 아까 좀 짚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을 한다. 네. 보고서 채택 안 되면 그거 좀 설명 좀 해달라니까. 예. 그 국회법에 보면 예.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청문회가 끝나고 3일 이내 3일 보고서 이내. 채택을 하게 돼 예. 있고요. 그게 오늘까지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오늘 밤 12시까지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오늘 못하면? 오늘 못하면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게 있는 근데 청소도 조항이 그럴 수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뭐 이게 아직도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세게 듣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냥 우리 갈 길 갑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예. 충분히 청와대에서 지금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이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지금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예가 뭐냐면 아까 임종석 실장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임종석 실장의 발표도 야당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입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표한 겁니다. 발표했더니 아니 왜 그 실장이 얘기하냐 대통령이 얘기 안 하냐 이렇게 나와서 예. 또 그게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 절차는 진행하면서 좀 이렇게 반론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하자 이 말이죠. 보고서 채택이 뭐 금방 할 거 아니에요? 잘 설득이 되면? 이걸 스톱을 시켜놓고 있으면 국민들 보기도 불안하잖아요. 지금 문자 올라오는 것도 보면 언제까지 그럴 거냐라고 자꾸 문자 하잖아요. 아니 야당 우리 국민의당과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설득이 되면 금방 나올 거 아니야 보고서는. 뭐 이렇게 복잡한 일이냐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정무수석이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무수석은 물밑에서 네, 물밑에서. 뭐 대야 이런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고 대통령의 의중이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거 전달하고 공식적으로? 예. 예. 아니, 이제 물밑에서도요. 예, 물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께서 좀 나서 주셔야 되는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대 원칙을 본인 스스로 두 번에 걸쳐서 국민 앞에 말씀드렸고 또 예.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직접 국민 앞에 TV 카메라 앞에 서서 예. 생방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런 상황이 처해져 있으면 본인 스스로 좀 나서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나서서 말씀하시면 좀 받아들일 또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안타깝다는 말이요. 예. 그 우리 당 의원님들이 안타깝다는 심정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좀 표현인데요. 짜네요. 예, 그 얘기 듣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한마디 하시면은 쉽게 풀릴 텐데 왜 예를 들어서 청와대 경내 견학원 초등학생한테 다가가서 말도 걸고 사진도 찍었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이제 낮은 자세로 소통한다는 건데 그렇게 소통을 하시는 분이 예. 이런 문제면은 우리들이 지난 20일간 이제 보아온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그 느낌이 이 정도 사안이면 직접 예를 들어서 나서가지고 사실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좀 그 예외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조금 없도록 더. 잘 하겠습니다라고 예. 말을 하면은 정말 마음이 다 눈 녹듯이 풀리면서 야당한테도 당장 해줘라고 하는 요구가 확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좋습니다. 뭐 꼭 야당이 대통령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풀릴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하는 사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좀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 그냥 밀어붙여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에 예. 밀어붙일 힘도 없어요.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조치가 나올 것 같다. 오늘 이런, 중으로? 예, 그런 예측을 좀 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뭐 여당도 야당도 야 이참에 우리가 한번 기선제압 해보자 길들이기 해보자 예.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런 또 건 그런 아니잖아요, 요구를 지금? 그렇게 또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첫 번째 인사고 예. 또 총리 인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여당은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임하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의사를 보여주고 예. 야당들은 또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대하면서 부족하더라도 또 전체적인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치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고 아니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득하는 노력을 뭐 해야죠. 그건 전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얼마든지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현충원 갔다가 바로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같이 뭔가를 해보자는 의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군림하지 않겠다는 건 소통을 분명하잖아요. 하겠다. 예. 그러면 그건 의심하지 말고요. 그러나
그런 기저하에서 더 좀 대화를 하고 인사 원칙에 대해서도 수정할 건 현실이 있으니 수정할 거 수정합시다. 이렇게 나가면 저는 얼마든지 대화가 되니까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협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어떤 좋은 역할 이런 거는 대통령이 직접 하고 좀 안 좋은 적이 있을 때는 구름 뒤로 딱 숨었다가 또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잖아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모습을 지금 보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이거를 길들이기나 발목 잡기가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그럼 강경화 후보자는 어떻게 할 거며 그렇죠. 김상조 후보자는 어떻게 할 거며 아직 임명 제청 안 된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그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저희는 지금 국민의당하고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내용이 됐건 어떤 모양새만 취해 주시면 이건 뭐 협조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아. 예를 들자면 대통령께서 그 강경화 후보자 저기 할 때 조금 또 틀리네요.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예. 위장전역 미중국적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근데 사실은 보니까 능력도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럽지만 거짓말하는 의혹도 새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찌됐건 능력만 있다면 이 제가 제시한 5대 원칙 크게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당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같이 넘어가는데 자 지금 국민의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두 분이 물밑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있는데 물밑으로도 노력하고 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세운 원칙이니까 좀 직접 나서서 야당과 소통하는 자세를 좀 적극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요쪽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야당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라는 국민과 거죠. 소통하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한테 설명을 하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하나만 예. 말씀드리면 그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대통령에게 요구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청문회는 해보자는 겁니다. 청문회 해봐서 탈탈 털어보고 도저히 안 겠다는 결론이 나올 때 요구를 해야지. 지금 이낙연 후보자 말고는 청문회를 안 했잖아요. 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된다를 기정사실로 하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해보자니까요. 이낙연 후보자를 통과시키고 나면 다른 후보자 문제가 생겼는데 이낙연 후보자는 통과시켜주고 왜 나는 안 통과시켜주냐라고 예. 할 때 뭐 고무줄 잣대냐 뭐 이런 아니 위장전입도요. 비난을 과거에 네. 되신 분도 있고 통과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님 50대 중반의 택시기사입니다. 요즘 이 프로가 인기 좋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오래 됐는데. 자, 그래도 의원님들 이렇게 날카롭고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도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송이 우리 방송 말고 있나 또? 없죠? 있어요? 이철 의원님. 왜 내 눈빛을 피하세요? 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저 정치자 아이, 중에 여당하기 궁금한 게 한 힘드네, 대목 이거.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요거 맞아요. 네. 9003님 천안 사만여객 여객 1514번 1514. 운전하는 양기철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통령한테도 너무 바쁜 5월 같네요. 사만 가족 승무원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고 오늘 나오신 의원님들도 우리나라 안전운전 해주시길 파이팅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쉬시면서 문자 하시겠죠? 설마 네. 문자 그럼요, 하시면서. 그럼요. 운전하면서 큰일 나죠. 이렇게 전문인데. 예. 아까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절차 예. 궁금해할 예.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청취자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인사청문회법 9조에 보면요, 예. 9조 2항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의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돼 있고요. 예. 바로 다음 주 3항에 예. 정당한 이유 없이 채택하지 아니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직권상정한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 말은 이유가 일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법 규정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을 좀 여야가 협치하고 서로 소통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몰고 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5원칙 아까 이정미 의원님이 그랬잖아요. 5원칙 지금 대통령께서 제시한 5원칙은 병역 면탈,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문제. 이중국적은 또 없네요, 여기에. 이중국적도 있어야 되는데. 원래 국적과 병역, 이건 좀 국민감정법을 벗어나기 좀 힘들지 않아요? 이제 외교장관, 국방장관의 경우 특히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 이거 벗어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거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자 그랬잖아요. 예,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지금 걸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아니 제가 그 생각은 했어요. 정말 예. 대한민국 사회 근데 사실은 일정하게 권력에 가까우신 분들의 예. 입장에서 이것이 뭐 크든 작든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없는 분이 이렇게 찾아보기가 이렇게 어렵나. 사실 일반적인 노회찬 의원은 없을 것 같아. 저도 없어요.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를 못 하고 살잖아요. 좀안 맞지. 예. 예. 그런데 일정하게 권력에 가까우신 분들한테는 이런 게 꼭 한두 건이 그러니까. 나타난다. 이거는 정말 정인규 의원님 여기 해당되는 거 없어요? 내 말을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뭐 근데 아니 이런 걸 거예요. 뭐 이번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예. 자기도 몰랐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도 모르는 건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거 자기 있어요. 모르는- 자, 그러니까 여당이 되면은 또 야당이 됐을 때 이게 좀 달라집니다. 여당 되면 청문회 기준이 이거 너무 엄격하다. 예. 해당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땀 나이고. 예,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예. 야당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엄격한 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하는데 이러면서 지금은 진짜 해당되는 그런 훌륭한 분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 우리 국회의원들끼리도 개인적으로 이런 예. 얘기합니다. 이 정치하려면 성직자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지 예.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들 하고 하는데 이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좀 깨끗해져가는 투명해져 가는 거죠. 과정이죠. 일단 예. 이 5개 원칙 플러스 1 국조까지. 최 의원님 없어요? 양심 고백해 오늘 다들. 더 할까요? 예? 이 5개 예, 항에요. 5개 원칙. 글쎄요. 뭐 있을 거는 별로 해당 사항은 없는데. 예, 저는 뭐 일단 여기서- 세금 탈루에 무슨 재산세를 뭐 한두 달 늦게 연체했다든지 그건 뭐 탈루는 그런 아니잖아요, 지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안 낸 건 없을 겁니다. 저는 병역 면탈 이거는 군대 갔다 감옥 갔다 왔고요. 왔으니까 군대 이거 면제됐고 이거 하나 있고 저는 그다음에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사병으로. 저는 이제 세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좀 지연된 게 있을 것 같고 네. 위장전입 있고 있어요? 위장전입 있죠. 언제? 오래됐죠 그거는. 왜요? 아니 애를 이모 집에 데려다 놨어요. 음. 애를. 그러니까 애를 그렇게 따지면 아니 애를 이모 집에 데려다 놓으니까 혼자 못 데려다 놓으니까 우리 가족이 이상한 것처럼 해갖고 데려다 놨지. 그 위장전입이지. 딱 걸리는 거 이거는. 안 살면 위장전입인 거죠. 그렇죠 안 살면. 근데 근데 이제 뭐 부동산 투기 좋은 학교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집에서 키우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니까. 예. 논문 표절은 없으시고 눈물 나는 논문을 얘기네요. 안 쓰셨을 테니까. 논문은 많이 썼나요? 사람은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학위가 있으신가? 예. 교육학 석사. 아예 논문 같은 거 쓰지 말아야 돼요. 정치를 아니요, 하려면. 이거 봐, 이영은님 진짜 왜 의원님들 왜 다들 많이 더듬으세요? 2290님 이영은님이 진짜 다들 없으신 거죠? 검증해보고 싶은 효과가 올라오지만 정치적 의원님들이니까 지켜드릴게요. 아니, 저도 근데 이거- 실제로 말이죠. 이런 저기 나가고 나서 예. 저한테 이제 문자 폭탄 오는 것 중에 문자 저를 이제 계속 와요, 문자 폭탄? 그럼 이제 저를 아주 엄청나진 않은데 저를 검증한다고 예. 하는데 저한테 딸이 없는데 예. 제가 딸을 뭐 저기 취업 청탁했다고 막 이렇게 또 예. 그래서 없는 딸을 예, 딸이 없어요 저는 딸이 없는데 그래서 아들도 없습니다 제가 예.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이 참 좀 심하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별개로 하고 근데 이런 거죠 예전에 집 사고 팔 때 예. 그거는 부동산에서 다운 계약 다운 계약서 예, 그런 거는 있으신 것 같아. 그런 거는 아니 저 있어요 솔직히 말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그 다운 계약이 불법으로 바뀌기 전에 그렇죠. 지금은 예, 불법이죠. 예, 근데 불법이 아니었을 때 저는 처음 집 사는데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부동산에서 거래. 권하죠. 예, 부동산 중개소에 예. 다 이렇게 합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하세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매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뭐 다 합니다. 예. 그래서 했다가 앞으로 정윤기 의원님 매도하지 않을게요. 이제. 멋있다. 근데 이게 위장전입 문제도 저도 곰곰이 따져봤었는데 예. 제가 그 누구 선거운동하고 있을 때 그쪽으로 옮기고. 선거운동 그 동네에서 주로 살았거든요. 네. 난 한 달 가까이 옮겨서 그 동네 살았는데 우리 집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네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야 너 거기 살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저 살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백하는 척하면서 아주 자기 정당함을 얘기하는데. 아니. 한 표 찍기 위해서 그걸 옮겼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만 보면 오해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 저도 2008년도에 다 나온다니까. 오늘 아니 이거 제가 진짜 한 10년여 전부터 곰곰이 한번 이렇게 되새겨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예. 근데 2008년대 진짜 갑자기 당에서 출마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옮겨요. 제가 살던 지역이 아닌 곳에 출마를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주소지를 안 관계 옮겨도 없는데 관계가 주민들한테 없는데 욕 안 먹으려고. 예 그렇게 해서 이사를 주소지를 아니 이전했던 적이 보세요. 있어요. 근데 그만 그렇다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아니, 어찌 보면 불법도 아니 작은 것도 다 있죠. 아, 나 다 미리- 마음속에 미리 어떻게 얘기해놓고.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맹자가 얘기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호지심 이런 걸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 그런데 더 큰 그리고 명백한 불법인 게 있었는데 나는 몰랐다. 예. 이거 사실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일단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그럼요. 자기가 한 죄송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누구 안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네. 하는 게 아니라 다 찝찝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정영기 의원님 인사청문회 하고 싶다고 장관 지명하면 안 될까? 아니 저는 정말로 그 건 이후에는 아니 불법이 아니었을 때 예. 20년 전에 다운 그 계약 다운 썼을 계약 적 그 있다. 부동산에 산 그거 말고는 저는 정말로 그게 안 언제부터 볼게요. 불법이었어요? 예? 언제부터 불법이었어요? 그거 한 10여 년쯤 그러니까 됐을 거예요. 예, 10몇 년이나 예. 10여 년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저는 뭐 아무튼 앙불교천 부부자거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뭔 말이에요? 뭔가 멋있는 얘기했는데 대학 때 잘렸잖아요. 데모해갖고 경찰대에서. 그거는 명예회복이 잘린 지 24년 만에 명예회복하고 명예 졸업 다 운동권 했습니다. 출신이에요. 자유한국당 가셨어. 거기 좀 몇 분 계시잖아요. 네. 센 운동권 출신. 자, 5567님 의원님들 갑자기 왜 다들 고해성사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최수현님 분위기 좋네요. 이렇게 다 털고 다시 시작합시다. 1613님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면 막 폭탄이 되는 건가요? 유세례님 문자 세례라고 해주시면 어때요? 문자 세례. 자, 근데 오늘 중으로 좀 청와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 하고 있다니까요. 예. 예. 아니, 대통령께서 직접 좀 나서서 이 5개항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좀 완화시킬 거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가야 돼? 이거 진짜 골치 아파요. 근데 일반 서민들 눈에선 맞거든 이게. 근데 고위공직자만 오면 이게 느닷없이 예 이게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 좀 안타까운 측면이요. 사실 선거 과정에서 이제 12월에 한번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하시고 예. 3월 달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배경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변에서는 이게 꼭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확인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그러니까. 너무 손발을 꽁꽁 묶어버린 그런 이건 뭐 변명이 측면이 있습니다.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 전입은 이낙연 후보자도 몰랐다고 하는 거니까 청와대에서 몰랐을 겁니다. 알았다면 안 했을 거예요. 몰랐죠. 근데 몰랐죠. 진짜 네. 이낙연 물론 의원은 진짜 몰랐겠죠. 몰랐대요. 예. 그 그리고 얘기가 스스로 왜냐면 쿨하게 워낙 자기 처신을 인정해버린 꼼꼼하게 한 거에 분이. 대해서도 조금 당황했겠죠.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곤혹스럽긴 그 했겠네. 인수위원회 없는 상황에서 왜 그걸 못 찾았느냐, 검증에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당도 일단 그건 문제가 벌어져 버렸으니 예.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밀어서 솔직히 정치 작업도 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네. 저도 언론계 출신이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선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전에 평화민주당 기자실에서 마주치던 사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잘 알죠 그분. 그리고 점잖고 품이 있으신 분이고. 꼼꼼하고. 아 꼼꼼하죠. 예. 엄청 지나치게. 꼼꼼하죠. 예. 그리고 지나치게. 아니 국민들이 볼 때 이제 그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예. 뭐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이걸 일일이 무슨 매뉴얼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렇죠.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김상조 그 내정자 경우에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해 나가 있는 동안 우편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소를 누구 집에다가. 바꿔놨다. 이런 거는 국민들이 볼 때 그게 무슨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위장 전입이었겠냐. 예. 불가피한 전입이다. 뭐 이렇게 또 보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기준 그대로 놔두자. 놔두고 그걸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이제 그런 게 딱 드러났을 때 뭐라고 위장전입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불가피한 거고 어떤 거는 너무 과도하고 어떤 거는 서민들은 하지 않는데 권력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게 가능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고 이런 기준들은 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님 돌발 제안. 오늘 의총 오후에 하시잖아요. 의총 가서 딱 그 수석 대변인이니까 마이크를 잡으시고
자, 이 5개 기준에 자신 있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만 반대하셔라. 그럼 누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제가 뭐 이런 예수님도 거야? 아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거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청와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을 하고 또 야당과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러면 또 자유한국당도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입장 발표를 해주시는 게 첫째 필요한데 필요하다는 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의 어떤 야당을 또 국민을 대하는 어떤 정말 자세랄까. 동반자로 볼 것이냐?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업무 지시 1호, 2호, 3호, 4호, 5호 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국민들한테 박수 다 받는데 그게 되려면 그 말대로 되려면 돈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싹 감춰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야당하고 다 협의하고 협상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 빼고 본인만 박수 받는 역할을 하시려고 하면 야당으로서는 참 억울하잖아요. 뒤치다거리는 그때는 지지율도 안 높은데. 그럼요. 뒤치다거리는 다 해야 되는데 발목 잡는 사람으로나 비춰지고 그러니까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줘야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박수 속에 환호 속에 나는 가겠다. 이거 한다면 대통령 입장 발표하셔도 저희는 협조하기 힘들죠.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의원님. 오늘 중에 그래도 야당하고 대화를 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가야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야당도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UFC 의원님들 네 분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철 의원님, 정윤기 의원님, 최명길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3부 잠시 뒤에 광고 듣고 3부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